그래서 이제 가끔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유식 간식 뭘로 줘야 돼요?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유식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쵸. 거기다 간식까지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면 정말 못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늘 영양사 고구맘님이 나와주셨는데요. 그 나름 도시락 쪽에서 전통 있는 한땡 도시락 쪽에서 네. 프리미엄 식단으로 준비를 어,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기에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분석을 띠리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단백질도 들어가고 뭐 채소도 들어가고 해서 골고루 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그러니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비결. 네. 소매도 한번 걷어보고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네, 먹어야죠.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유식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유튜브를 찾아봐서 여기 따라해, 여기 거 많이 참고해 하고 채널 들인 게 고구마님 채널이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식 방법은 사실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유식 하다 보면은 그런 영양소 막 지키기 어렵고 저보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더 뛰어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멘토의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한테. 근데 저는 진짜 지금도 특이한 게 저희 아이가 8살이에요. 근데 와 얘는 그냥 완분 아이거든요. 이유식도 더럽게 안 먹어요. 와 그렇죠. 진짜 정말 더럽게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안 먹는 그 속상할 때가 있죠. 네. 내가 정성껏 했는데도 안 먹고 뭐 시판도 이렇게 사실 먹지 않아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가끔 애한테도 화가 나요. 야, 이거 얼마나 비싸요. 유기농 그쵸, 같은 거 유기농 사는데 응. 제가 선생님 정말 유기농도 써보고 진짜 좋은 한우도 했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공감돼요. 포기를 했대요. 결국은 그냥 시판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유식을 막 정말 유기농을 다 써야 되고 한우를 고집해야 되고 실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 시기에 그냥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아이한테 좋은 이유식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철 음식. 네. 사실 정말 많은 그 재료들을 써봤는데 다행인 건 그나마 알러지는 없었어요. 음식에 대한 알러지는 없었는데 아 둘째 있었구나. 초기나 중기는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 먹어보는 식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히나 알레르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아이는 괜찮은데 갑자기 오이를 먹다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고요. 쌀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이라면 잠깐 멈추시고 그다음 좀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중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레르기를 체크하지만 입에서 아이가 뭔가를 좀 굴리면서 먹고 있나? 라는 입을 조금 관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가끔 어머니들은 아이가 먹는 걸 관찰하기보다 이 그릇, 이유식 그릇에 몇 미리. 이식이 남아있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먹이면서 나 혼자? 다 먹었네? 다 먹었네? 하다 보면 아이가 이 이유식을 먹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이 그릇 이거 하나를 다 먹였으면 나 오늘 나 오늘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거에 뿌듯해. 너무 뿌듯해 하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남아도 괜찮거든요. 이 이유식을 뭐 입안에서 갖고 놀면서 굴리면서 이거를 좀 느껴가면서 하는 그 과정을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그 다음 단계인 뭐 유아식으로 넘어갈 때도 이 식재료 거부감 없이 바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머니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이들이 잘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지 뭐 입을 보고 제가 물어봐도 그렇게 먹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혀를 옮기면서 그 음식들을 옮기면서 치아로 좀 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보면 그냥 아이는 꿀꺽 삼킬 수도 있고 꿀꺽 삼키는데 그냥 엄마는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입에서 놀리는 거라 이 씹는 저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유아식으로 넘어가도 씹기가 안 돼요. 그럼 그 시기에는 그 저작 활동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가 이제 엄마의 얼굴을 보고 하면 얌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얌얌 꼭꼭 하면 자기도 이렇게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 저작을 해야지 좋아. 꼭 씹어야지 우리 씹으렴. 몸이 건강해져 이런 걸 내가 알려줄 너 수 보고 없으니까 있다. 그 알려줄 수 없으니까 얌얌 꼭꼭 잘 먹어서 칭찬해주면 아이도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입을 굴리면서 씹는 걸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후기 때는 이제 약간 스스로 먹는 거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스스로 먹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쵸. 먹는 게 반, 흘리는 게 반,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돗자리 깔고 먹었어요. 네, 맞아. 밑에 뭘 네. 깔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저거 반을 다 흘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할 하는데. 거야. 막. 나도 안 그렇게 먹는 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숟가락 쓰는 거는 연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습시켜줘야 그러니까 돼요? 아이한테 숟가락을 쥐어주고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못해요. 그쵸. 이게 못하죠. 일로도 가고 네. 뭐 일로도 가고 뭐 뒤로도 먹고 이러는데 그럴 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입에 넣는 거를 조금 연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기 때도 숟가락을 쓰지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 그쵸. 이게 그쵸. 놀아요. 어. 그냥 노는 게 숟가락으로 친해지는 거거든요. 조감놀이 하죠. 네, 그러니까 손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찍고 또 아니면 요즘에 아이주더라고 해서 뭐 손으로도 집어서 이게 뭐 이렇게 입으로 갖다 놓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어머니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순간 내가 저걸 치워야 되고 저걸 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목욕을 해야죠. 그런 과정이 나한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빨리 안 닦으면 굳어서 닦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안에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그쵸. 세워라 돼요. 저희 1시간 걸렸다니까요. 네, 그렇게 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은 그냥 먹자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아이는 이거를 연습하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 숟가락질을 못 하게 되는데 또 가끔 이래요. 이제 돌 지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숟가락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물어보죠. 어머니 그럼 아이가 숟가락으로 연습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월수가 되면 당연히 이제 아이가 숟가락질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단계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체적인 발달이 당연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이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단계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후기 때 그 양을 다 먹이기 위해서만 집중하시다 보면 숟가락 쓰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다 떠먹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놓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서 그 단계에 좀 힘드시지만 거쳐야 되는 것들은 꼭 지켜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양쪽으로 들게 하고 이걸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머리에 묻히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다 이제 제가 한 입 주기도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든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던지고 막 하는데 그래 아이주도 내가 놔두겠어 하는데 노는 시간인지 식사 시간인지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후기나 이럴 때 스스로 먹을 때는 좀 그런 것도 좀 어머니가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하되 이 시간이 넘어가고 아이가 너무나 좀 산만하다면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게끔 스스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또 후기나 이때는 엄마가 앞에서 먹는 것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따라해요. 맞아요. 맞아. 먹이려고 이게 아이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되면 아이 그냥 밥 주시고 엄마도 그 앞에서 젓가락도 쓰고 숟가락도 쓰면서 아이가 먹는 거를 보면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유식할 땐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 아이 유식 딱 하나 아이 앞에 주거나 계속 안 하면 또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럴 그러지 것 같아요. 마시고 같이 엄마도 먹을게 얌얌 꼭꼭 하면서 아이가 눈으로 보면서 좀 익힐 수 있게끔 저렇게 먹는 거구나 저런 것도 있네 좀 궁금해할 수 있게끔 입에 넣는 순간 아이가? 아니 제가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좋다고 표현 안 하고 너무 잘했어. 아이가 맛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박수 쳐주면 아이도 막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얘가 뭔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이제 놀 건 놓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가야 되는 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과정들인 거죠. 기억나세요? 어떤 재료를 그래도 좀 좋아했었는지 아이가? 단호박? 고구마? 우리도 그런 거. 똑같다. 나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태동 검사를 할 때 애가 안 움직여요. 그 태동 검사 하는데 애가 움직여서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맞아. 애가 자고 있어요. 안 움직여. 그러면 가서 핫초코 좀 드시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안 됐을 때 막 두세 잔 먹고 갔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애가 미쳐서 날뛰고 그때 뱃속에서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당류가 아이들한테 주는 그 에너지가 크구나. 그리고 고구마, 호박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잘 안 먹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먹는 식재료가 고구마랑 단호박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럼요. 아이가 갓 태어나서 시금치 굿, 당근 굿, 막
그만 다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아예 취향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요. 다 이것도 잘 먹겠지.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져. 이건 유아식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분이 다른 거예요. 저도 뭐 치킨이 땡길 때가 있고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이 안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치킨은 아닌가? 없어서 치킨은 불변인가? 저도 그냥 어떨 때는 치킨보다 다른 게 땡길 때가 있고. 그럴 순 있죠. 그런 이제 성인들은 어른들은 그런 취향이나 이런 거 다 존중을 받는데 아기들은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유식 시기에는. 그러니까 아기는 얘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정해 주시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자라고 하면 아이도 우리 엄마 괜찮은데? 우리 엄마 이렇게 또 멈춰주는데? 내가 또 나중에 또 먹고 싶어 더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먹는 취향이라든지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50을 먹었던 아이는 끝까지 50을 먹어야 되고 100을 먹었던 아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을 먹어야 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느 때는 좀 안 먹고 싶을 때는 그래 오늘은 우리 아이가 먹고 싶지 않구나 좀 인정을 해주고 좀 아쉽겠지만 그 나머지 이유식 그냥 내가 먹고 맛이 없어요. 간장하고 섞어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만든 거는 그래도 저는 좀 잘 먹는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참기름 넣으면 애들이 무조건 잘 먹더라고요. 아닌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안 먹으면 참기름, 안 먹으면 소고기 육수. 언제부터 넣을 수 있어요? 참기름은 이제 뭐 후기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좀 넣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몇 개월부터 뭘 사용하세요라는 가이드는 있지만 그 가이드보다 조금 더 일찍 먹인다고 해서 아이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돼지고기도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살코기 위주만 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랬을 때 아이가 먹었을 때 별 반응이 없으면 이유식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기준으로 삼으시되 대신 꼭 이전에 먹이면 안 되고 꼭 이후에 먹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잡지 마시고 아이가 그거를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식재료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유식 간식 뭘로 줘야 돼요?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유식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거기다 간식까지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면 정말 못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아이가 연령이 좀 있으면 이제 핑거푸드처럼 뭐 오이라든지 당근을 살짝 삶아서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간식이 되는 거고 단호박,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쪄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재료 본연으로만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간식이기 때문에 간식을 뭔가 만들어서 뭔가 또 다른 요리처럼 뭔가 하시려면 끝까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또 자책감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지 못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 부족한 엄마야. 시판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시판도 당연히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시판 먹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교수님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중기까지는 솔직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닥 어렵진 않아요. 하루에 2끼고 먹는 양도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후기에 하루 3끼에 거의 어른처럼 이제 먹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끼나 2끼 정도는 제가 만든 거를 주고 한 끼 정도는 그 식재료와 좀 다른 시판 이유식을 구입해서 시판 이유식과 병행을 했어요. 나도 좀 부담이 덜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타협이랑 이런 걸 좀 하시면 이유식 시기를 완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유식 얼마나 힘든데 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돌이켜 보면 또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맞아요. 제 이제 고구마 유튜브를 보시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좀 협상도 하시고 타협도 하시면서 그쵸. 좀 이유식 시기를 나 완주했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시기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완벽하게 정말 제대로 그런 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난 이거밖에 못 만들어? 난 요리를 너무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먹어서 그런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 아이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또 아이는 엄마 나를 제일 잘 알고 부모를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없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 과정에 집중해서 좀 즐겁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그 고고맘님이 말씀하신 육아에 대한 뭐 철학, 뭐 철칙 이런 게 저희랑 너무 잘 맞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엄마랑 행복함을 더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물론 육아는 힘들어요.
육아하는 과정은 정말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행복하긴 하잖아요. 네, 행복해요. 그쵸, 행복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네. 힘들지만 또 행복하고 맞아요. 아이를 아이러니예요. 진짜 자는 모습 보면 그 앞에는 그렇게 네. 막 진짜 언제다 하다가 자는 모습 보면 세상 천사야. 천사야. 아, 갑자기 맞아요. 천사로 바뀌어. 그러니까요. 아, 음. 가끔 그리워요. 보고 맞아요. 싶기도 하고. 네네. 참 힘들고 뭐 고된 육아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그리고 때로는 쉽게 맞아, 조금 쉽게 가도 괜찮아요. 뭐 쉽게 가도 괜찮고 너무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맞아요. 타협하면서 음. 그렇게 잘 육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유식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유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이드는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의미들은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딱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석이라는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의 제목도 영양사맘의 이유식 정석이라고 정리했던 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잠깐 소개. 영양사맘의 이유식 정석이라는 책의 제목도 만든 것도 약간의 정석을 얻어서 조금 더 타협도 하시고 내가 하는 방식을 본인의 방식대로 한번 좀 만들어 가시면 아, 나는 이유식 이렇게 해봤다. 그 엄마들만의 방식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을 또 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유튜브에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좀 적용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짜 다 만들어서 책을 했거든요. 예쁘진 않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이유식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유식이 예쁘지는 않거든요. 그쵸. 정말 제가 다 만들어서 가정사를 찍었기 때문에 아, 진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책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책들은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스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유식을 만든 사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미울 수도 있고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고고맘님이 지금 직접 집필하신 요 영양사맘의 이유식 정식을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잠시만. 정석? 정식이 아니라 정식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땡. 다시. 제가 정식이라고 네, 그랬죠. 정식이라고 죄송해요. 하셨어요. 지금 정식. 그러네. 고공함님이 집필하신 이유식맘의 이유식 정석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분께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니에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네, 됩니다. 제가 그냥 선물로 정말 드리는 거예요. 그쵸. 순수한 네,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피디님? 이제 뭐 오늘은 끝났으면 네. 저는 아직 이 밥상에 아직 네. 치킨을 아직 뜯지를 못했어요. 그럼 아, 이 영상이 저도. 끝나고 네. 일단 치킨을 맛있게. 한번 맛있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뜯어볼게요. 네. 돈까스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도요. 뒤로 보니까 치킨이네요. 왜 커팅이 안 됐나 했더니 치킨. 네, 치킨이었어요. 네, 치킨.